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현지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당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폭발로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수 공급이 불가능해졌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는 카호우카 댐이 파괴된 후에도 해당 저수지에서 퍼올린 냉각수가 자포리자 원전에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연구에 깊이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 지원하는 한우물 파기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첫 해 노래는 15명이 선정됐는데 연간 2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10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의사협회는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가 단지 시작된 상태란 입장이어서 수호 진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캐나다 동부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로 인해서 미국 뉴욕에 이어서 워싱턴 DC도 대기질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나쁜 보라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시 당국은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KN95 등급의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러시아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대형댐이 파괴되면서 이 일대 마을이 물에 완전히 잠긴 모습이 위성 사진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했지만 이 지역의 피해 상황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 헤르손주 드니프로강의 카호우카 댐이 파괴되면서 강 인근 마을이 홍수에 의해 침수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집과 건물들은 지붕만 남긴 채 물속으로 깊이 들어갔고 공원과 토지, 사회 기반 시설, 농장까지도 물에 잠겼습니다. 댐 하류에 있는 코르순카 마을의 홍수 전 모습입니다. 댐이 터진 뒤 같은 마을의 모습은 온통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올레시키타운의 모습도 홍수 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위성 사진 속에서 푸르게 보이던 곳이 모두 물에 잠기며 어둡게 보입니다. 카호우카 댐 붕괴로 인한 홍수는 이 지역이 1년 이상 포격과 미사일 공격으로 겪은 비참함을 가중시켰고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Потрібно, щоб міжнародні організації, такі як Червоний Хрест, негайно долучилися до рятувальної операції та допомогли людям саме на окупованій частині Херсонщини. 관리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강 양쪽에서 주민 4만 천여 명이 홍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 중 4천 명 정도만 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고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댐 파괴의 배후는 러시아가 분명하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개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 군이 세 개 주요 축을 따라 공격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대반격이 시작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로 냉각수를 공급하던 호수의 수위가 인근 카호우카 댐 폭발로 낮아지면서 더는 냉각수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우크르 에네르고는 현지 시간 8일 카호우카 호수물의 수위가 내려오면서 현재 냉각수 공급 임계점인 12.7m 미만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성명에서 카호우카 댐이 파괴된 이후에도 해당 저수지에서 퍼올린 냉각수가 자포리자 원전에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원전과 국제원자력기구는 비상시 호수물 대신 원전 인근에 채워둔 냉각수 연못에서 물을 끌어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몇 달간의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동부 산불로 연기가 남하하면서 미국 뉴욕에 이어 수도인 워싱턴 DC에 최악의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 DC에 산불 연기가 덮치면서 대기질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나쁜 보라색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라색 경보는 나이나 호흡기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상태입니다. DC 시장실은 당분간 대기질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KN95 등급의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하면서 누구보다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 바로 후쿠시마 어민들입니다. 현지 어업단체장이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를 강조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까워지면서 후쿠시마 현의 지역어업조합장이 경제산업상을 직접 만났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항의하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関係者の理解なしにいかなる処分も行わないとした約束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に、なぜ福島から放出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 조합장은 특히 원전 사고 이후 힘겹게 조업을 이어온 어민들이 받을 타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ここまで復興してきたのに、この先風評により水揚げ及び流通面に悪影響が生じ、我々の生活はどうなるのか。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어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면서도 오염수 방류 방침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その廃炉を着実に進めていくためにもですね、ALPS処理水の、処理処分これは避けては通れないものであります。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의 해수 주입을 완료하고 일부 공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 손상에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원전 앞바다에서 세슘 검출 기준치를 넘은 물고기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현지 어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라앉히지 못할 경우 주변국들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홍콩 당국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경우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친중 매체 대공보기구에서 최근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은 생선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홍콩 관리들은 후쿠시마와 인근 수산물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고 오염 위험이 있는 일본의 다른 지역 수산물을 포함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 장관은 일본 당국이 국제사회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얇은 두께로 더 많은 무게를 견디는 슈퍼 콘크리트와 짠 해수를 먹을 수 있는 담수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두 기술 모두 건설 관련 기술로 분류되는데 선진국보다 5년 이상 앞선 초격차 기술로 평가됩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구리시 사이 한강 남북을 잇는 33번째 다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판이 겉으로 보기에도 일반 다리보다 얇아 보이는데 두께가 3분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중을 일반 다리보다 더 견디고 수명도 최대 200년에 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슈퍼 콘크리트 소재를 이용해 제작됐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유지하면서 가볍게 하느냐가 결국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으면서 강도는 일반인 콘크리트의 4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물과 환경을 다루는 건설 기술 분야에서 개발된 짠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파란색으로 염색된 물이 분리막 장치를 통과하자 맑은색 물로 바뀝니다. 기존에 개발됐던 압력을 활용한 기술과 달리 바닷물에 열을 가해 그 안의 물을 수증기로 바꾼 뒤 분리막을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순도가 높은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두 기술 모두 건설 선진국이 보유한 기술보다
최소 5년 이상 앞선 이른바 초격차 기술입니다. 저희가 하기에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해서 비교 위에 설 수 있고 우리의 수준을 따라오려면은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출범한 지 40여 년 이상 된 우리나라 출연연구소의 체질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어려운 연구에 도전하고 이 가운데 성공 사례를 발전시켜 선도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나라 국가의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우리 사회가 또 전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도 출연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작동하는 스마트 시스템, 신종 전염병에 대응하는 신기술, 우주 거주지 건설 등에도 새로운 초격차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과학 연구는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죠. 우리 젊은 과학자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른바 한우물 파기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올해 39살인 강동원 교수. 2013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차세대 태양전지로 꼽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연구해왔습니다. 차기 노벨상 수상이 점쳐지는 주제인데다 한국이 선두를 달리는 분야입니다.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교수 팀이 개발한 태양전지에 빛을 쪼여주자 전기가 만들어졌는데 효율이 23.3%로 나옵니다.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으로 전기를 만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로는 세계 기록인 23.6%에 버금갑니다. 향후에는 납을 아예 제거하고 그리고 면적을 더욱더 크게 1cm 이상으로 키워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할 것입니다. 여기에 페로브스카이트 2층을 더 얹어 전기 생성 효율을 3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의사과학자 김유형 교수입니다. 항암제 복용 후 흔하게 나타나는 갑상선 질환 등 내분비계 부작용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항암 효과는 극대화하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항암제의 타겟을 발굴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신약 개발까지 이루고자 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이같이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 연구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한우물 파기 기초연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직접 혁신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선정된 과제엔 연 2억 원 내외의 연구비를 10년간 지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정말 오랫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 영역에서 계속해서 한 곳을 집중해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 해서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 새로운 그런 기술들을 만들었습니다. 첫 해인 올해엔 207명의 과학자가 신청을 해 15명이 선정됐는데 정부는 앞으로 매년 15명씩을 선정해 미래의 석학을 키워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5학년도 입시에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어제 제10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추후 논의를 통해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회의 후 공개한 합의 사항에는 의대 정원과 관련된 내용 대신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표현만 담겼습니다. 의협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면서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수학과 영어 그리고 정보와 특수교육 국어 과목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가 활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1, 그리고 고1로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2028년엔 도덕과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더라도 학생별 수준 맞춤 학습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초등학교 3, 4학년도가 중1, 고1부터 적용돼서 2026년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2, 2027년 중3으로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어제 새벽 갯벌에서 혼자 어패류를 잡던 60대가 밀물에 갇혀 숨졌습니다. 최근 갯벌 고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작업 전 물때를 반드시 파악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인천 영흥도 인근 갯벌에 고립됐다는 60대 여성 A씨의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곳은 조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갯벌인데요. 경찰은 A씨도 밀물대 이 근방에서 어패류를 잡으려다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A씨의 정확한 위치가 바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고 지점의 어떤 워낙 폭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정확한 그 사고자 자기 위치가 객관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이미 벌써 다급한 시간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출동 준비하고 구조 대응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적어도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A씨는 1시간 뒤쯤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무의도 한하계 해수욕장 근처 갯벌에 고립됐던 남성 2명이 구조됐습니다. 같은 해수욕장에선 지난달 17일과 이달 4일에도 어패류를 잡던 사람들이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고 밀물도 빠르게 차오릅니다. 그러나 행락객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먼 곳까지 나가 조개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개잡이에 몰두하다가 밀물이 주변을 에워싼 걸 뒤늦게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시간대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한번 밀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물의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피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밀물에 갇힌 상황에서는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렵고 구조대가 도착해도 갯벌이 워낙 넓은 탓에 수색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갯벌에서 작업할 땐 멀리 가지 말아야 하고 무엇보다 밀물 시간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적어도 2명 이상 무리를 지어 움직이고 구명조끼를 입어야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최근 식혜나 약과 같은 전통 먹거리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식품 제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보리 엿기름인데 농진청이 엿기름 제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품질은 업그레이드한 표준화 제조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보리 엿기름은 식혜나 약과 같은 전통식품의 맛과 풍미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품종도 제조 방법도 제각각이다 보니 표준화 작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사실 엿기름은 기름이 아닙니다. 보리에 물을 부어 싹이 트게 한 다음 잘 말린 뒤 알갱이만 빻아서 가루로 만든 겁니다. 수확 작업이 한창인 이곳에 심어진 보리는 농진청이 지난 2006년 엿기름 특화형으로 개발한 햄입니다. 올해 군산에서 기약 재배를 통해 100톤을 수확할 예정인데 농진청이 개발한 표준화 제조 공정에 따라 엿기름을 만들었더니 시판 제품보다 효소 효과는 1.7배, 당화력은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흘 이상 걸리던 엿기름 제조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기존엔 보리를 물에 담갔다 건지기를 이틀간 반복하고 6일간 싹을 틔워 닷새 이상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에 비해 표준화 제조 공정은 침맥과 건조 시간이 크게 단축돼 제조까지 6.3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엿기름 전용 품종의 해미를 만들었을 때 일반 겉보리로 엿기름을 만드는 것보다 풍미라든가 당화력, 또 식혜 제품에서 훨씬 우수한 제품 품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공업체에서 해미 품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해미 엿기름은 전량 식혜 제조업체에 공급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엿기름과 비교해 제품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저희가 몇 번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농진청에서도 테스트를 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여러 번 했는데 거의 한 80% 90%가 해미 쪽의 엿기름이 상당히 정갈하고 옛날 전통의 식혜 맛이 난다. 이렇게 품평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엿기름을 사용한 전통식품 관련 매출액은 한 해 4,5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해미 품종 재배가 늘고 엿기름 제조 공정 표준화가 이뤄질 경우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전통식품의 수출 판로 모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다음 달 출고되는 4,200만 원 현대차 그랜저 승용차의 세금 부담이 36만 원 늘어납니다. 그제 국세청이 국산차의 과표 조정으로 세 부담이 줄었지만 하루 뒤 기획재정부가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번 달 말로 종료하면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가 세금이 더 많은 역차별을 개선하기로 하고 국산차의 과세 표준을 낮게 조정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이 18% 하향되면서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금은 다음 달부터 54만 원 인하됩니다. 국세청의 세금 인하 결정 하루 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번 달 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3.5%의 개소세 탄력세율은 다음 달부터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면서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인하 혜택은 다음 달부터 사라집니다. 공장 출고 가격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 원 늘어나는 대신에 과표 조정으로 54만 원 줄어 최종적으로 36만 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의 정책 목적은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별도의 증빙 없이 가능한 해외 송금 수금 한도가 다음 달 초부터 1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송금 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1년에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99년 외국 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서 국민의 외환 거래 편의를 증진하는 취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사들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형 증권사도 고객 대상 환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간의 몸짓으로 아름다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예술, 바로 발레를 표현한 말일 텐데요. 무용수들이 표현하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화폭 위에 담아둔 작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프랑스 벨 에포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에드가 드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